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 송재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늦은 저녁 시간인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또 교육 시작하도록 할게요. 음, 네, 오늘은 이제 종목 좀 리뷰하는 시간 갖고요. 네, 최근에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 리뷰를 잠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도 업종, 섹터 종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코스닥, 환율 한번 잠깐 점검하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 지금 흐름은 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네, 하단부 영역에서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스권. 그래서 박스권 지금 흐름을 보이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구간에 진입해 있죠. 지금 61선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21선 부분에서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흐름은 이 상태에서 61선을 딱 안착 흐름을 나왔을 때가 전체 흐름의 시장 흐름에서 코스피 흐름이 아주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최후에 뭐 여러 가지 뭐 신흥국이라든지 미중 무역 갈등에서 리스크가 더 확대됐다 그러면 이 하단부는 이제 지켜주는 흐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제 뭐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하단부 바닥권에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면 상당히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죠. 아마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생각지 못한 대외적인 악재가 나왔을 때 그런 현상을 보일 것 같고요. 현재과는 이렇게 코스피는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과는 이제 아직은 21선 등락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연말을 바라봤을 때 좀 더 어느 정도 상승폭을 좀 올려놓고 올해를 마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박스권 돌파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고요. 네. 코스닥은 지금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네, 지금 네, 뭐 61선을 돌파 이후에 이제 120선 자리 있으니까 여기 자리에서 근처에서 지금 눌려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바로 올라가면 상당히 나중에 조정이 올 수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일단 올라간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정 나면 이 선까지 뭐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일단 이제 긍정적인 흐름은 일단은 5일선을 등락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행보 흐름을 보인 후에 어느 정도 지나서 다시 재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겠다는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가게 되면 바이오 종목이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120선을 돌파하느냐가 이어질 것 같고요. 이제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면에서는 이제 양호하지만 워낙 지금 발목이 잡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무역 갈등 그런 부분이 많이 포진됐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이제 IT 종목보다는 지금 이제 바이오 쪽이 더 일단 이제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반도체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여야지 전체적으로 다시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약 바이오가 이제 좀 선호적이고 거기에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 네,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예. 디스플레이 쪽은 좀 더 이제 뭐 바닥권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좀 움직이는 이제 다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코스닥 지수 상태를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네, 환율을 보도록 할게요. 환율 지금 상태 네,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상승 추세선상에서 지금 하락으로 한번 61선을
밀렸다가 재차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상단에 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뭐 신흥국 관련 뭐 미중 무역 관련해서 추가적인 악재가 나왔을 때 이제 돌파가 갈 텐데요. 올라가면 그때 이제 1,500원대 부분에서 이제 저항이 걸려 있고요. 예, 그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환율이 다시 60일, 21선을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좀 더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은 이제 우리가 관심 계속 이제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상승 추세 면에서 지금 안전히 이제 무역 관련 그런 이슈가 안전히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모습에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크리스탈 네 적어 놓으셨는데 오늘은 이번 주 제가 지난주 무방에서 크리스탈 말씀드렸고 또 네, TV에서 관심주로 또 보내드렸는데 원래는 오늘 매수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오늘 매수하려고 주문 넣었는데 좀 2%대 진입하면 좀 부담스러워 하셔서 좀 밑에다 걸어놓고 기다렸는데 네, 좀 아쉽게도 한 50원 차이로 못 들어온 것 같아요. 한 700원에 처음에는 이제 주문을 뭐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600원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참 너무 이제 그 세력 들어온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를 별로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원, 100원 좀 욕심부리다가 좀 놓쳐버린 하루였던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좀 씁쓸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크리스탈 종목을 말했던 종목들이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오늘 매수 추천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새롭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네, 제가 좀 올랐을 때 좀 매수하기는 부담스럽지만 일단 단기 대응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을 채팅방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딱 수급이 들어오거나 타이밍이 딱 들어오는 그런 그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네, 며칠에 한 번씩은. 그래서 이제 그런 타이밍을 따로 그냥 짧게 한 번씩 매매하시라고 그렇게 드려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해보려고 하는데 참 그게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다가 이런 부분에 좀 아쉽습니다. 네. 2.4%대에서 그냥 들어가 버렸어야 되는데 좀 아쉽고요. 네. 아침에 시간적 여유를 안 주죠. 아침에 오늘 아침 5분 봉인데요. 한 10분 정도, 15분 타이밍 주고요. 이때라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때 들어가면, 네, 이제 3%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3% 정도 올라가서 이제 들어오면, 그때 이제 어떤 세력들이 들어온 흔적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매집해 놓고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워낙 이제 타이밍 보고 들어가는 습관이 많아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 좀 아쉽죠. 네. 이런 종목은 채팅장에 한번 띄우도록 할게요. 네. 이거 단타로 드릴까 해서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어떤 계획서를 만들어 놓기로 했는데, 문자에 단타용이라고 그냥 별의용이라고 해서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교육에서 언급한 종목하고 좀 들어갈 수 있는 단타 짧게 할 수 있는 종목 비중을 낮게 해서 한번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아쉽죠. 언급하셔서 제가 다시 체크인 했고요. 오늘 이제 종목 리뷰, 오늘 이제 JW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제 두 종목 가지고 원래 이제 크리스탈 1순위였고 이제 JW가 신약 2순위였는데 네. 워낙 이제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제가 이제 다른 AS 채팅방에다 남겼는데 제 신약 출시 경험도 있고 이제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우수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무료 방송에서도. 그리고 파트너사가 좀 짱짱하다. 그리고 이제 JW 신약을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매수를 했으니까 이런 종목을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JW 신약. 이제 큰 회사 이제 지주회사 합격이 이제 JW 홀딩스고요. 여기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JW 신약입니다. 주로 이제 의약품 제조 도소 매업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이제 신약 관련해서 개발하는 이제 자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이제 JW 크리아젠입니다. JW 크리아젠이고요. 이 회사가 이제 주로 지금 이제 신약 관련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쭉 해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이 JW 크루아젠의 회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회사는 암을 포함한 이제 난치성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이제 개인 맞춤형 의약품 수지상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제 수지상 세포 치료제라는 이야기를 이 JW 신약하면 이제 꼬리표를 달고 가는데요. 그만큼 이제 암을 포함해서 난치성 치료를 위해 지금 신약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회사죠. 그래서 대략적인 이제 이런 상황에 있다는 부분.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크레아백스라는 이 신약 관련 이 물질에 대해서 임상, 이상, 뭐 수출 의약품 전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크레아백스 RA 있고 RCC 여러 가지 이제 분류가 되겠죠. 네, 신약.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임상 3상 진행되고 있고 이런 3상에서 전부 과제는 선정되고 있고 네, 희귀병 의약품 지정 승인 그리고 또 임상 1, 2상 해서 이렇게 좀 재료가 있는 회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재료 부분이 있는 회사라는 걸 다시 언급해 드리고요. 네. 이 수지상 세포 백신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하고 이제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을 위한 환자 맞춤형 면역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이 이제 우리가 트렌드가 있었죠. 그동안 화학적인 암 치료제 있었고 그 다음에 어때요? 타겟을 잡아서 암을 죽이는 그런 이제 치료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면역을 높여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환자의 면역을 높여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게 현재 트렌드죠. 면역 항암제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환자의 그런 이제 혈액 당구의 세포를 유래한 이제 수지상 세포를 세포 치료제를 하는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질환 이제 특이적인 학원을 이제 적용해서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고요. 이제 단백질 제조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어떤 그제 항원을 이제 더 건강하게 하거나 이제 우리가 이제 세포 인자를 성장 인자라든지 다양하게 좀 우리 뭐랄까 이제 희귀한 그런 세포 치료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기업이고요. 네, 뭐 약물 전달 기술이 있고 네, 이제 펩타이드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뭐, 페트론이라고 들어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들어보실 텐데, 그런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펩타이드 기술이 뛰어나고, 결국은 이제 효능이, 어서 이제 뛰어난, 적은 양으로, 약물의 적은 양으로도 이제 유용한, 약의 효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약물을 통해서 투여하면, 어떤 유전자도 손상당하고 이제 건강한 세포도 손상을 당하죠. 그런 부분에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앞으로 차기 기술도 개발 중에 있다는 부분 체크해 드립니다. 네, 지금 기술
이제 흐름상 보면 지금 계속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만 이제 체킹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레아백스라는 이름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신약 물질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HCC라 이렇게 BC, 그래서 다양한 후보 신약 물질의 지금 임상 과정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른 타회사의 그런 임상 관련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녹십자셀 최근에 이문셀 이런 부분이 이제 뭐 희귀병 지정되면서 한번 급등한 적 있었죠. 네, 이런 타회사하고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 2019년, 17년에서 지금 임상이 임상 3상, 임상 1, 2상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네, 뭐 이렇게 이제 바이오 쪽은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죠. 특별히 뭐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또 용어도 있고 또 뭐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네, 그쪽 전공자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대략적인 이 회사가 어떤 신약을 만들어내고 어떤 기업인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수지상 세포 치료자를 하는데 수지상 세포란 뭔가 결국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체란 말 들어보셨을까요? 그래서 그런 세포의 이제 면역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세포. 그래서 면역을 증강시켜주고 여기에 따라서 또 유도해서 면역 시스템을 향상성을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암을 치료를 받게 되면 상당히 면역력이 떨어지죠. 네, 뭐 가족 중에 이제 암 때문에 고생하신 분도 보셨을 텐데 그러면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또 날씨가 추워지면 또 감기 걸리기도 쉽고요. 결국 이제 이런 암 항원을 인식해서 이제 백혈구제가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제가 이렇게 어떤 이제 이렇게 백혈구가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지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제 최근에 이 항암 치료제, 이 수지상 세포 치료제는 지금 이제 신장암, 간암, 췌장암, 뇌종양의 이런 암에 지금 적용해서 지금 임상 중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수지상 세포의 이제 치료적 강점은 면역 반응이 좀 유사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가 유래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로 독성이 낮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투약에 용이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관 방법도 동결해서 가능하다는 부분. 그래서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는 그 능력이 억제 능력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치료 효과가 있다는 부분이 이제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도 있지만 우리가 누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알러지 등 면역 질환에 지금 약효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치료할 때 보면 이제 대략적인 치료 이런 제조 공정인데요. 그래서 환자 맞춤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환자의 어떤 이 물질을 여기 관련된 물질을 이제 투여해서 거기에서 나온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 이 환자의 맞춤형으로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 약을 다시 제조하는데요. 이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일주일 이내. 그래서 일주일 이내에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환자에게 투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효도 이렇게 지속됩니다. 한번 투여한 이 약효가 지속돼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우리가 이제 또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맞았을 때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우리가 암 치료제를 우리가 치료를 받으면 또 암세포가 금방 또 거기에 적응하기 때문에 약을 바꾸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효가 지속된다는 부분 체킹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의 공정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간암 부분에서 지금 임상 3상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부분. 그래서 크레아벡스, HCC에서 간암, 그리고 이제 BC라고 해서 이제 뇌종양 쪽은 지금 임상 1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임상 3상까지 가게 되면 이제 조건부 심판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뭐 이렇게 재료가 지금 있다는 그 부분은 제가 체킹을 해드리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신약 물질도 있고 그런데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체킹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간암 언론에 나온 거고요. 이제 간암 치료제 생존 기간 연장하기 그리고 뭐 임상 2상 종료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임상에서 네, 이제 환자의 생존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부분 이렇게 잠깐 체킹해 드립니다. 그래서 네, 뭐 JWC면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 올라오면서 같이 반등을 했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한번 이제 거래가 실린 상태이고 일단 영망치가 나왔죠. 그러면서 좀 쉬어가는 상황인데요. 이 쉬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120선 라인에서 한번 밀렸다가 재차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어느 정도 좀 매물을 써야 되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점은 이제 긍정 평가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이 라인에 이제 거래가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상승으로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때 고점 자리를 이제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외국인의 이제 수급은 좀 긍정적인,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이제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때 한번 매수 들어왔던 외국인은 들어왔던 외국인이 이때 다시 나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은 일단 이제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이후에 이제 꾸준하게 한 이제 5만 주에서 6만 주 정도 외국인이 꾸준하게 지금 수급은 들어온 모습은 이제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가 간다면 JW 신약도 이제 한번 기회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가장 매물대가 많은 구간은 이제 좀 벗어나면 좀 더 이제 한번 이제 기회가 더 되겠다는 부분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21선을 지금 21선이 이제 가장 탁월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21선은 이제 중요한 이제 생명선을 생각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쪽으로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올해 4월 달에 한번 이제 매매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매물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원 매물대에서 1,500원 정도를 잡고 가는데요. 이제 큰 그림에서 이제 바이오 종목이 어느 정도 가느냐에 따라서 좀 더 이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매물대가 시작되는 이제 1,500원 부분에서 일단 목표가를 설정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어떤 수급을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네, 그 다음 이제 한국전자금융이고요. 이제 한국전자금융은 이제 많이 알려진 내용 중 하나가 이제 무인 자동화 쪽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특화된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ATM망을 확보하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내 1위. 그래서 우리가 이제 ATM 하면 우리가 이제 현금 뭐 인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은행의 자동화 현금 인출 시스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텐데요. 아실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이제 이렇게 딱 포진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AS 관리가 좀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52시간 주 52시간 이제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고 또 이제 최저임금. 그래서 최근에 이제 키오스크라고 해서 그런 부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이제 햄버거를 사 먹으러 갔는데 어때 요즘 다 무인 직원이 주문받지 않고 이렇게 전자의 이런 무인 기기에서 뭐 지금 이제 체킹하고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죠. 키오스크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갈수록 최저임금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특화된 기업이고요. 거기에 최근에 우리가 어떤 이제 큰 건물에 가게 되면 이제 무인 주차장이 있죠. 예, 무인 주차장 이런 부분에서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계속 한국전자금융은 이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적을 보고 체킹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3반기 이제 실적을 봤을 때 보면 일단 작년에 한 1112억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1482억까지 이렇게 확대된 모습이고요. 그래서 33% 증가된 모습이고 이익 면에서도 일단은 이제 34% 정도 성장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가 이렇게 비용이 다른 때보다 좀 커졌죠. 네, 보통 한 20억대 이렇게 흐름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50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한 30억 정도 법인세가 일회성 비용이 이렇게 포함되다 보니까 순이익 부분에서는 좀 크지는 못했습니다. 순이익에서는 이렇게 줄어든 모습인데 일단은 우리가 일회성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에서 30%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네, 60일선 뭐 100일선을 이제 돌파하고요. 흐름상 지금 이제 매물대 제가 이게 좀 끄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120선은 이제 60선이 돌파하면 이제 장기 골드코스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성장하고 있어서 전체 흐름에서 이제 21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라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 흐름에서 이제 한번 눌렸다가 다시 재차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상단에서 이제 13,850원을 이제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좀 더 이제 좀 시세가 좀 더 한번 나올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정고점 부분에서 이제 거래량 한번 터졌기 때문에 15,500원에 이제 고점을 형성했거든요. 그래서 15,000원 정도 가게 되면 이제 대량 거래에 한번 실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담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가지고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에서 이제 봤을 때는 61선을 이렇게 2에서 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61선은 이제 12,500원을 이제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 손절 가격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나중에 이제 추세는 흐르면 이제 얼마나 이제 거래가 터지냐에 따라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이렇게 체킹을 했습니다. 네, 주요 업종군 한번 점검 분석해 볼게요. 네, 일단 뭐 남북 경협주, 네, 남북 경협주는 최근에 이제 이제 3차 남북 회담 이야기 나오면서 또 그리고 트럼프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트윗 그리고 이제 구구절에서 ICBM 그런 핵 장착한 그런 이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면서 남북 경협주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어때요? 이제 조정받은 이후에 한번 올라오고 있면서 한번 눌렸다가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북한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눌렸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이 정도에서 이제 남북 경협주는 어차피 흐름상 이제
최종적인 부분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 쪽이 이제 피크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비핵화 스케줄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전체 ICBM 뭐 여러 가지 탄도 미사일 뭐 작업장 해체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핵심은 이제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핵 신고하고 핵을 언제 신고하고 또 이걸 또 어떻게 얽매는지 해서 스케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단 조율을 할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다시 이제 피드백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국에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북한에 이제 갈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율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가 나온다면 이제 북미 이제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전체는 이제 핵이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런 부분일 때 한번 이제 각종 경협주들의 이제 고점, 전고점 부분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워낙 이제 선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직까지는 이제 핵 같은 경우는 이제 숨겨놓고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계속 보고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핵 문제가 해결돼야지 전체적으로 좀 기대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경협 관련 뭐 핵도 있겠지만 경협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이제 협의는 나오겠죠.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핵이 어느 정도 좀 순차적으로 해결돼야지 유엔 제재가 해제되면서 경협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단발성으로 좀 시장에 좀 적용될 수가 있겠죠. 단발성 재료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핵에 대해서 좀 스케줄표가 나온다면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남북 정상회담 과정 중에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나올 수 있겠죠. 북한의 산림을 또 개발하는 이슈가 나오면 그 관련 목재주 관련해서 뭐 이건 홀딩스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그런 재료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약바이오주는 일단은 이제 계속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신약 부분에 있고 신약 관련해서 좀 이제 임상 관련이 재료가 나오고 내년에 또 JP 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달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추석이 이제 다가오죠. 이번 주 옵션 만기일도 있고 그다음에 추석 전에 어떤 움직일지를 봤을 때 예상해 봤을 때 작년에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작년 같은 경우 만약에 추석 전에 뭐 미중 무역 관련해서 최고조로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 이제 뭐 행보하는 흐름을 보이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이 없다면 이제 신약 관련해서 계속 좀 부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함께 하신 분이라면 이제 어때요? 이제 우리가 바이오 종목을 2개 정도를 매수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두세 개까지 이제 넓혀갔는데, 어때요? 좀, 추석 전까지는 좀 어려운 장을 이어가다가 추석 이후에 이제 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거기 전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려면 일단 이제 추석 연휴를 지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고요. 그전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렇지만 이제 신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가 못 간다면 어떤 자금들이 코스닥에서 기관들도 애국인들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와서 이제 이렇게 매수해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중소형주에 더 유리한 지금 상황에 있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제약바이오주가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각받을 수가 있겠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떤 전기차 흐름에서 계속적인 상승과 조정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적인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더 2019년도에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체로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IT 반도체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닥권에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점을 이제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반등 흐름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제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제 강한 상승보다는 이제 어떤 범위 내에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아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부분에서 이제 움직이겠지만 이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항상 반도체를 억누르는 부분이 올해는 좋은데 2019년에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어때요? 2017년에 좋은데 2018년이 좀 문제가 된다고 그랬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이익은 더 좋죠. 그러니 이제 물량이 확대되고 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물량이 확대된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다른 점인데, 이번에도 또 2019년도에서 그러는데 2019년 이제 딱 됐을 때 이제 뭐 어때 2019년 3반기 1분기인데 3반기에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억눌려 있던 반도체가 이제 그때는 다시 튀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이제 장기적인 중장기적 흐름이니까 체킹을 해보고요. 이제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좀 남북 정상회담 그런 기대되는 그런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소비주도 또 한 번씩 반등을 보일 것 같습니다. 뭐 미중 무역 갈등에서 좀 더 시장이 억눌린다면 이런 엔터주도 이제 부각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요. 종목별로 이제 체킹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산업이고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오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이죠. PTC 히터 관련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을 타고 가다가 이제 타고 가다가 좀 한번 이제 한번 이제 조정이 나왔었죠. 이제 그 조정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하고 연관이 있었는데, 원래 테슬라 비중이 이제 10% 정도밖에 되지 않죠. 10% 정도 되는데, 이제 테슬라 때문에 한번 같이 밀려내놓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뭐 같이 전기차 다른 종목도 같이 밀려내놨었죠. 근데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제일 늦게 우리산업이 제일 늦게 이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 중 하나는 이제 매출이 이제 이제 뭐 하반기 내년 2019년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플러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늦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현대 기아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 차종을 이제 출시를 하고, 폭스바겐도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하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현대기아차 수소차에는 뭐 이렇게 뭐 지금 장착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비싸죠. 비싸게 이제 PTC 부분에서 뭐 100만 원대에 뭐 가깝게 되는 그런 어때요? 제품의 상용화 장착이 되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고 했는데, 이제 현대기아차에서도 이제 이런 PTC 관련해서 고가의 제품이 장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수익 면에서 상당히 좋아지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리포트에 보신 것처럼 올해는 한 640억 원 정도의 PTC 부분에서 좀 매출 발생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3천억까지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이제 턴에서 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면에서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구간의 이제 곧 진입의 시작이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되는 부분이 이제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그런 글로벌 회사들이 이제
이제 출시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때요? 기술력 있는 회사의 제품을 쓰려고 하겠죠. 뭐 중국 제품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전기가 좀 방전되는 누수가 돼서 누수가 돼서 좀 어때요? 사용자가 좀 찌릿찌릿하는 그런 좀 뭐랄까 이제 전기 충격받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산업의 이 좋은 제품을 지금 폭스바겐하고 또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확대된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고성장을 이어가겠죠. 뭐 3만 원대가 아니고 이제 5만 원, 10만 원 그때까지 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네, 기관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뭐 6만 주, 5만 주, 8만 주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바닥권에서 보면 우리가 배운 대로 이제 이동평선, 지지선, 저항선 역할을 했죠. 여기서 보면 이 120선 어때요? 120선 이제 역배열 됐었죠. 120선, 61선, 21선에서 역배열되면서 한참 조정을 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과정을 좀 바꿔나가려고 하죠. 네, 반등해서 올랐을 때 거래량 실린 점은 이제 바닥 신호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거래량 실리면 이제 새로운 이제 매수 주체가 나왔다는 거고요. 일단 반등은 올라가니까 이 120선이 이해했으니까 이제 저항이 되는 거죠. 근처에서. 그래서 일단 차익 매물도 나오겠고, 그래서 흐름에서 저항 내려왔고, 다시 61선을 21선을 다시 지지받고, 다시 현재 120선을 저항이었던 120선을 이제 돌파하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도 이제 좀 줄어들지 않고 꾸준하게 나온 점은 그러면 탄력받을 수 있는 흐름이 됐고요. 네, 여기 이제 수급도 같이 들어왔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매물을 본다면 올라오게 되면 가장 이제 큰 매물 때는 나중에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여기에 가장 크죠. 그래서 이제 39,000원, 39,000원대에서 이제 매물을 맞이할 것 같고요. 가장 큰. 그래서 이제 36,000원대부터 이제 매물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좀 어떤 이제 저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물대로 보면 이 라인에 저항이 되고 1차 저항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여기 돌파하고 이 정도 올라가려면 이 거래량이 줄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형성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로 직선으로 쭉 올라갈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다면 좀 매물에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겠죠. 36,000원 정도에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겠다는 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E 솔루션 체킹해 보고요. 이제 전기차 관련 체킹해 봅니다.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우리 이제 반등해서 이제 활성화 장비를 주로 만드는 회사죠. P&E 솔루션. 그만큼 수주도 많이 증가된 상태고, 이제 최근에 이제 검사 장비까지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메이저 이렇게 이제 회사들이 이제 빵빵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자신감이 있는 회사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정고점 부분에 이제 도달하면서 매물대 막대 보신 것처럼 매물대에 지금 지금 만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면 이제 이 상태에서 저항받고 올라오면 저항받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물 저항권 때문에 이제 저항받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한번 이제 끊어칠까라는 한번 이제 정리를 할까라는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이제 기다려보고 돌파에 대해서 기대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이제 내려온 저항 때문에 내려왔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일 정도에 만약에 바로 돌파 올라가면 이제 가장 이 라인을 지키면서 올라가는 것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야 되겠고, 이제 거래량이 좀 실어줘야 되겠죠. 이제 거래량이 실리지 못하면 다시 이제 이 라인까지 한번 이제 다시 내려와서 이제 지지 테스트를 한 이후에 다시 반등을 이렇게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이제 저항 구간에 지금 상태고에 이제 정상적인 어떤 이제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 이제 짧아지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이제 모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 모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돌파 흐름이 나와야지 그때부터는 좀 더 이제 강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근데 이때 이제 그 매물대가 이제 19,000원대 있으니까 올라가게 되면 한 19,000원대에서 저항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1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지는 거래량이 좀 폭발적인 흐름이 나와야지 돌파하고 다시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동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밀려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라인을 벗어나면 좀 위험해지겠죠. 전 저점은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나중에 전 저점 지켜나겠죠. 여기서 눌리면 이제 고개를 좀 숙여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전 저점은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고 이 추세에서 지켜야 하는 흐름이 아주 가장 이상적인 흐름입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 이제 고점 부근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려면 어떤 이제 거래량이 평소보다 이렇게 거래량 막대조에서 평소보다 좀 많이 증가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나오는 흐름이 나와야지 오늘 올랐다가 아침에 올랐다가 P 솔루션도 아침에 좋았다가 밀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거래량이 더 실어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흐름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수반돼야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5일선이 우리가 타고 할 때는 이제 5일선이 딱 지지 라인인데 5일선이 하니까 이제 저항이 된 거죠. 최근에 5일 동안 매수한 사람의 저항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일선을 막 타고 계속 내려오게 되면 이 21선 자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이렇게 턴하는 흐름이 나오느냐가 중요하고 여기서 밀리면 또 이 추세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추세 봤을 때 61선이 중요한 이제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전기차 섹터이고 2차전지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 나오면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120선과 61선이 옆으로 행보 중이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완전히 행보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1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1선을 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흐름이겠죠. 21선 타고 5일선 딱 안 차고 올라오게 되면 어떤 이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나중에 이제 60일선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120선도 이렇게 돌파하면서 장기 골드 코스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일단 뭐 전기차 관련 2차전지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 흐름은 나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상하도 그렇고요. 흐름은 잘 만들어가고 있죠. 상하 프론테크도 만들어가는데 5일선을 지금 지켜나온 흐름은 이제 긍정적이고요. 현재 이제 21선 올라오고 있고 이제 60선도 딱 턴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거래량이 좀 부족했다.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뭐 경협주의 수급이 많이 쓸려가다 보니까 이제 정해진 범위에서 좀 가기 힘들죠. 그래서 좀 경협주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야지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겠죠. 포스코 캠텍은 워낙 흐름이 좋죠. 그래서 이 정별돼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정별돼서 21선, 61선, 120선 타고 가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딱 하고 가죠. 그래서 포스코 캠텍은 5일선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VO온텍은 검사정비 업종이죠. 그래서 일단 올랐다가 지금 어때요? 한번 거래 실렸다가 거래가 감소하면서 이제 밀려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 라인 61선, 21선에서 이 라인을 지지받고 이렇게 턴을 해줘야지 다시 상승을 이어가겠죠. 그래서 현 주간에서는 61선과
21선이 중요한 지금 지지선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을 지키지 못하면 좀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이 가격을 다시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겠죠. 최근 저점. 그래서 이제 21선, 61선 지지받고 하는 것이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니까 예,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야지 다시 이제 눌림목 주고 다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 라인을 한번 공략해 볼 수가 있겠죠. 예, 바이오 종목으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일단 매물대를 끄고요. 네, 현재 보신 것처럼 일단 메이톡스는 어때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면서 네, 올라왔죠. 하지만 일단 61선, 이 120선 라인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동 평균선이 저항이 된다고 그랬죠. 주가가 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이동 평균선에 밀려내렸을 때는 저항이 돼버린다 했죠. 저항 역할을 하면서. 근데 보면 이제 61선, 21선을 돌파했으니까 올라온 거죠. 그래서 21선이 완전히 상승으로 추세를 돌리지 못했죠. 21선은 상승 추세 이렇게 돌렸는데 하락해서 이제 옆으로 이제 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61선 저항받고 지금 내려오고 21선 이제 아래쪽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왔더니 이 라인에서 위에서 저항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흐름은 이 상태에서 예, 어느 정도 이제 횡보한 후에 다시 재차 돌파 흐름이 나와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 상태에서 20선 깨고 내려가야 되면 어때요? 추세가 다시 하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좀 횡보한 후에 이 60선 돌파해야지 최종적으로 61선 돌파해야지 이 가격대를 한번 다시 도전해 볼 수 있겠죠. 네, 브이온텍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제 검사 장비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뭐 리포트도 보고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무 상태로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매출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58% 정도 증가했고 이익 면에서는 봤더니 매출 원가가 좀 이렇게 좀 증가된 부분은 좀 매출 원가가 증가된 부분에서 이익면이 좀 떨어졌고요. 좀 여기서 보니까 일단 어떤 이제 금융 수익에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해주면서 이익 세전 이익은 좀 34%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재무 상태도 괜찮죠. 재무 상태도 괜찮은 모습이고요. 6월달까지 해서 현금도 한 272억 정도 되고 단기 차입금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재무적인 부분에 괜찮고요. 일단은 네, 뭐 회사 내용 면에서는 지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내용은 긍정적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2차전 관련해서 네, 메이톡스 네, 가지고 있어서 체킹해 보고요. 메디포스트 일단 매도를 했는데 다시 이제 진입을 기다리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일단 이제 메디포스트가 이 60선 돌파 이후에 이제 120선까지 올랐다가 지금 눌린 거죠. 그러면 일단 이제 이 라인을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61선을 이탈하면 조심해야 되겠죠. 이때 60에서 이탈하게 되면 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강에서 21선 올라타고 이렇게 올라가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메이트포스 같은 이제 재료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한 18만 원까지 갔었나요? 이 종목이? 네, 18만 원 근처까지 갔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 만들어내면 이제 뭐 바이오 종목이 움직인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1선을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고 5일선을 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5일선을 타는 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에서 이제 120선을 이제 돌파하고 갔을 때가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이제 강하게 가느냐 마느냐가 이제 중요한 결정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이제 보면 이 정배열되어 있죠. 60일선, 120선은 정배열되면서 강하게 가기 때문에 먼저 이제 21선 쭉 하락했죠. 쭉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라갔죠. 이런 부분은 이제 긍정적이고요. 전체 흐름에서 보면 일단 60일선은 이렇게 타야 되겠고, 이 120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정배열되지는 모습이 딱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21선 타고 이렇게 간다든지 해서 어떤 가정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면 정배열로 돌아가려면 어떤 그동안 이런 가정을 봤을 때 네. 네, 가정을 봤을 때 이런 가정들이 좀 필요한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는 지금 모아져 가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120선 라인을 네, 강하게 네, 돌파해야지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예, 좀 자연스럽게 가겠죠. 자유를 만끽하겠죠. 일단 이제 저항이 있겠지만 곳곳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겠지만 일단 이런 과정에서 120선 라인을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20선 타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60선도 방향을 돌려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중장기 흐름에서는 이제 60선이 예,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는 이렇게 흐름이니까 이 60선도 쭉 내려오면서 예, 어느 정도 좀 수렴해 가는 흐름을 만들어내겠죠. 어느 정도 수렴해 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나중에 좀 한번 폭발하겠죠. 예, 수렴해 가는 그런 과정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수렴 패턴에서 이동 평균선들을 수렴하고 모아가는 시점, 예, 그런 시점에서 예, 한 번씩 올라가고 이런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교육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페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무상증자에서 이렇게 좀 깨져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제 5일선을 타고 오기 때문에 5일선 매매를 해야 되겠고요. JW 생명과학 이런 재료가 있는 기업들 하죠. 네. 이때는 유럽 관련해서 이제 승인이 난 이후에 이제 차익 매물에서 조정이 나왔는데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수출이 계속 진행되죠. 2019년에서 이렇게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좀 수렴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관심 있게 이제 가져볼 수 있는 타임이 된 거죠. 어느 정도 지금 수렴해 가는 점은 긍정적인 거죠. 네, 바이넥스 네. 이 종목은 어때요? 일단 이제 120선 라인까지 올라왔다가 밀려서 재차 21선 지지받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외국인의 매수에는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관도 간혹가다 이렇게 한번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120선 라인은 오늘 딱 이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는데 바이넥스는 이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 수익을 줬던 종목이죠. 바이넥스. 네, 이때 한번 매매를 했죠. 네, 이때 매매를 했으니까 뭐 매매하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일단 다시 120선 돌파한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네, 살짝 돌파를 했죠. 그래서 네, 그래서 한번
예,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군 중에 하나고요. 아이진 같은 경우도 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는데 지금 이제 120선을 돌파해야지 강하게 지금 올라갈 수가 있겠죠. 네, 코아스텐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이제 한번 희귀병 지정 받으면서 한번 급등 나온 이후에 한번 이제 차익 실현 나오면서 21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면서 행보에 가죠. 그러면 수렴에 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렴한 이후에 수렴한다는 것은 결국은 행보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라인의 매물을 라인의 매물을 소화해내면서 어느 정도 타이밍을 보고 그 다음부터 쭉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행보 종목이 결국은 이제 추세를 돌린 이후에 행보 종목이 나중 결국은 타이밍이 됐을 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이런 꾸준하게 행보하면서 수렴한 이후에 완료되면 이렇게 딱 반등한 흐름을 보입니다. 예, 뭐 코르티 시즌 같은 경우는 예, 이 전고점 부분에 맞물리죠. 그래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유전자 치료제 이제 인보사 관련 종목이죠.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떤 이제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오는 상태 올라왔는데 결국 여기에 이 전고점 부근에 이제 저항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예,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신호는 이제 캔들에서 볼 수 있다겠죠. 그래서 이꼴보다는 이런 망치형 캔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바로 빠지지 않죠. 이제 이렇게 망치형 비슷한 캔들 나오고 또 연망치형 나오죠. 연망치형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자리까지는 양봉 나왔다가 네, 어때요? 어느 시간 지나서 음봉으로 이렇게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실적으로는 이거보다 이게 끝나는 시점에 이 음봉이나 다름없겠죠.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연스러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매도 타이밍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추세전환 캔들로 해서 캔들 보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받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조정 나온 부분 체킹해 드리고요. 휴온스 글로벌 같은 회사들은 이제 신약 관련 종목들이 가고 나면 이제 뒤따라가는 종목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필러라든지 이제 보톡스 관련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 바이오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면 그 다음에 뒤따라서 가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1선 이제 지지받은 점은 좋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20선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20선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밀리면 어떤 이제 다시 저점에 대한 테스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20선을 타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다시 추세를 이제 120선을 이제 다시 돌파를 이쪽으로 이제 가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정배열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21선, 60선 돌파하고 이렇게 선들이 돌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상승할 때 보면 어때요? 이렇게 정배열 61선, 120선이 딱 이쪽으로 돌렸을 때 이렇게 조정 나오더라도 상승을 이어가죠. 이렇게 과정을 타면서 120선, 21선과 120선 타면서 올라가는데 최근 이제 이게 꺾여버리죠. 밑으로 내려버리죠. 이 61선만은 시장이 조정 나오더라도 61선은 꼭 지켜나가는 걸 보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지금 60선이 꺾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못 가는 거죠.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걸 돌리려면 배열을 바꿔 나가야 되겠죠. 다시 이런 과정을 120선 쭉 내려오고 이런 과정을 만들어 21선에서 오늘 추세를 만들어 가야지. 그러지 못한다면 이런 과정이 나와야지 다시 상승 이어가겠고요. 아직까지는 올라오면 어떤 이제 제한된 박스권
저항선 부분에서 올라오게 되면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동평선, 지지선, 저항선 역할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면 백입선 라인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젠백스 같은 경우도 하단부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흐름 중에 있습니다. 지지에서 백입선 아직 이에서 저항받고 있죠. 갇혀서 지금 계속 움직이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 보면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에 외국인들이 관심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아 ST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력 있는 회사이긴 하죠. 근데 워낙 이제 시총 비중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이제 코스피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부각받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행보해 가는 흐름 중에 오늘 살짝 올라왔죠. 살짝 올라왔는데 1% 정도 돼서 이런 기업은 좀 느릿느릿 가더라도 좀 움직이면 좀 가는 범위 내 어느 정도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경협주 좀 보고 보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유진기업은 여기서 이제 한번 어제 한 500만 주 거래 터졌고요. 그러면서 이 120 라인을 그동안 이제 저항이었는데 쭉 저항이었는데 이 라인을 이제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종목이 조정받을 때는 꾸준히 이동평균선 딱 눌려서 5일선을 딱 눌려서 계속 내려오죠. 내려다가 이제 옆으로 행보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렴해 가는 패턴을 만들어 가죠. 어제 박스권에서 그 이후에 어제 같은 이제 그 대량 거래 실리면서 이제 120선 돌파하니까 이 라인은 이제 120선 라인을 완전히 돌파하니까 이제 어떤 이제 추세적인 이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 120선 라인이 이쪽에 있으니까 좀 5일선 올라오고 20선 올라갈 텐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지지를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이제 거래량 어제와 비슷하게 실리면서 밀리지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 지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갇혀있던 이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현재 관에서부터는 이제 재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좀 반등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라인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 비핵화 관련 스케줄표가 나와야지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재료에 따라서 조금씩 파동을 타겠죠. 그래서 이 5일선과 21선을 타고 흐름 보일 텐데 여기서 밀려 내려가게 되면 안 되겠죠. 그때는 이제 악재가 나오겠죠. 악재가 났을 때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현대로템, 뭐 DITI는 좀 잘 가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힘이 없었는데 그만큼 이제 거래가 한번 이제 강하게 올라가면 이렇게 거래가 이 정도로 터져줘야 되는데 이제 거래가 좀 그전처럼 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전 고점 라인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정이 이렇게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신 것처럼 어떤 거래량이 좀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이제 순환하겠죠. 만약에 이제 경협주가 계속 부각받으면 덜 오른 종목군들이 이제 튀어 올라가겠죠. 그래서 경협주 흐름이 이제 지속적으로 좋으면 이런 만약 그동안 좀 또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반등해서 가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일단 재료가 순차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성신량이 시멘트 관련 종목인데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거래나 가 실리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돌파하면서 올라왔는데 일단 이제 저항 매물대 이제 우리가 매물대 확인해 보면 이제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때 올라갈 때 보면 상당히 거래량이 폭발적이었죠. 이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물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되는 폭발해야지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기 돌파하려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어줘야지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워낙 이때는 이제 뭐 거의 뭐 통일 분위기로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돌파하면서 처음 구간 이제 상승 흐름이지만 이때부터는 여기에 만들어 오는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죠. 경협주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곳곳마다 저항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은 좀 더 강하게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올라가다가 좀 저항을 받고 그런 이유는 곳곳에 이때는 처음 올라가니까 매물이 없어서 그냥 올라갔는데 이때는 여기서 내려올 때부터 해서 양쪽에 매물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매물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좀 빨리 끝내드린다고 그랬는데 또 오늘도 좀 시간을 좀 초과한 것 같아요. 네. 질문하셨네. 네, 유진기업은 네, 뭐 여러 가지 재료들 많죠. 뭐 재료를 찾는다면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 쪽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수도권 지역에 이제 아파트 물량을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물량을. 그래서 수도권의 네미콘 관련해서 업체가 1위가 유진기업이죠. 수도권에서 네미콘 같은 경우는 거의 1시간 내에 그 작업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전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네미콘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네미콘 차량 보면 차량에 달려서 이게 뺑뺑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북 경협 하게 되면 좀 북한하고 가까운 점, 그리고 이제 모래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과거에 북한에서 모래를 가져온 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이익 면에서 보면 좀 유리한 구간에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